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을 강의 주제는 심방세동의 항부정맥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항부정맥제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에 있어서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리듬 컨트롤이라고 하면 사이너스 리듬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을 되돌리는 방법에는 일렉트리컬 그리고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이 있겠고요.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어리스믹 드럭,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부정맥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재발하거나 또는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카테터 에블레이션,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듬 컨트롤 세라피는 결국은 적절한 심박수 조절 그리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치료 또 여러 가지 동반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잘 치료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에서 리듬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심방세동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즉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개선시켜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심방세동에 있어서 리듬 컨트롤을 하면 클리니컬 아웃컴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이를 입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이스트 에이핍넷 4 트라이얼이 나왔고 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얼리 에이핍 환자 2,8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에 절반은 얼리 리듬 컨트롤을 하였고 절반은 유주얼 케어를 하였습니다. 얼리 리듬 컨트롤은 안티어리스믹 드럭, AV 에블레이션을 통해서 사이너스 리듬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하였고요. 유주얼 케어는 기존의 일반적인 심방세동 치료를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카디오베스큘러 코즈에 의한 데스, 스트로크 그리고 심부전과 에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의한 입원의 컴포짓 아웃컴이었는데 이러한 아웃컴을 21% 얼리 리듬 컨트롤에서 개선시켰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얼리 리듬 컨트롤을 했을 경우에 카디오베스큘러 코즈에 의한 데스를 28% 그리고 뇌졸중 발생을 35%나 감소시키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심방세동 환자에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얼리 에이핍 환자의 경우 열심히 리듬 컨트롤을 해주면 여러 가지 클리니컬 아웃컴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리듬 컨트롤 세라피를 함에 있어서 카드 버전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심방세동 환자가 갑자기 이제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 이를 정상 리듬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도 할 수 있겠고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는데요. 사실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을 포함한 이 부분은 카디올로지 스페시픽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을 위해서 아뮤다론이나 프로파페논, 플레케니아이드 같은 약제들을 IV로 정주해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브틸라이드나 브로나칼란트라는 약도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디오 버전을 한 다음에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하여서 장기적으로 심방세동을 잘 정상 리듬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부정맥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항부정맥제 사용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심방세동 관련된 증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앞서 그 이스트 에이핍넷 4 트라이얼 결과에서 얼리 에이핍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을 열심히 해주면 카디오베스큘러 클리니컬 아웃컴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심방세동 관련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큰 조절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부정맥제 효과라는 게 사실 마디스트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면 2명 중에 1명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효과가 아주 막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부정맥제 치료의 그런 목표는 이제 심방세동 재발을 100% 막고 사이너스 리듬을 100% 유지한다. 라기보다는 최대한 동리듬, 사이너스 리듬을 잘 유지한다, 많이 유지한다. 즉, AP의 버든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가 더 적정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 약제 페일한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부정맥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프로아리스미아 그리고 엑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항부정맥제는 효과는 마디스트한 반면 여러 가지 세이프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환자에게 적절한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동리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롱텀하게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때 다음 같은 점들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정말 심토매틱한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레이트 컨트롤 등으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여전히 환자가 증상이 남아있고 항부정맥제를 통하여 리듬 컨트롤하는 게 필요한지를 따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APB 한 차례 정도 발생하고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되는 환자들은 항상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있을 때 항부정맥제 투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부정맥제는 항상 프로어리스믹 리스크 그리고 올건 톡시스티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심전도를 체크하여서 PR 인터벌, QR 레스토레이션, QTC 인터벌을 확인하고 그리고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하여서 베이스라인 LV 펑션을 확인하고 다른 동반된 약제들과의 상호작용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초반에 이제 리스크를 잘 판단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어리스믹 리스크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환자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팔로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전도 촬영입니다. 그래서 항부정맥제를 투여하면서 적절한 간격으로 심전도를 계속 확인을 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QR 레스토레이션이나 QT 인터벌이 잘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뮤다론 같은 약제를 투여할 때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올건 톡시시티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트 모니터나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하여서 AP 버든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또는 운동 시에 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약제 항부정맥제 조절되지 않는다고 다른 항부정맥제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AP 버든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AP 버든은 홀터 모니터링 같은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증상을 통하여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나 AV 노드 펑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항부정맥제를 투여했을 때 브래디 어리스미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브래디 어리스미아가 발생하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러한 브래디 어리스미아가 발생한다고 하면 항부정맥제 투여가 꼭 필요한지 판단하고 항부정맥제를 어찌됐건 투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롱텀하게 리듬 컨트롤 세라피를 하는 이런 도표가 되겠는데요. 이는 작년도 2020년도에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판단하고 환자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맞춰서 AC 인히비터나 ARB,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스타틴 같은 약제들이 필요한 경우 잘 투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에서 LVH나 LV 디스펑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환자가 기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이다 라고 한다면 환자의 초이스에 따라서 항부정맥제를 투여할 수도 있겠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부정맥제 실패하는 경우에
이러한 전극도자 절제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항부정맥제를 먼저 투여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부정맥제에 있어서는 드로네다론과 플래케나이드, 프로파페논 이 세 가지 약제가 1차 선택 약제이고, 만약에 이런 1차 선택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는 치료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탈롤 같은 다른 약제를 투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거나 HFF, 즉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또는 significant valvular disease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선택 약제로 아메다론이나 드로네다론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2차 선택 약제로 소탈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FrEF, 즉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즉 LV 펑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아메다론만 선택해 볼 수 있는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항부정맥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플래케나이드나 프로파피비논 같은 약제들은 항부정맥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 원시 드럭이 되겠습니다. 플래케나이드는 100mg에서 200mg BID로 투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동양인같이 최고 작은 사람들은 50mg 또는 75mg BID 정도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200mg BID는 조금 과한 용량이어서 많이들 동양에서는 쓰지는 않고 있고요.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는 150mg에서 300mg TID를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방령 제제 같은 경우는 225에서 425까지 나왔는데, 역시나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225나 325 정도를 많이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신기능이나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신기능이 저하된 정도는 보통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또는 GFR 30 미만이 되겠고요. 간 기능 저하는 보통 LC 환자, 차일드 푸 클래스 C 정도면 사용의 금기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베이스라인 심전도를 확인하고 약제를 투여한 이후에 QRS 와이드닝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감량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에 LVBB가 있거나 또는 QRS 듀레이션이 120 이상 된 환자에서도 투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나 AV 노드 디스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투여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APB는 환자에서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원시 드럭은 이제 사이클 랭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발생했을 때 원투원 컨덕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투원 컨덕션이 일어나면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빨라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시 드럭을 투여했을 할 때에는 항상 AV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 즉 베타 블로커나 논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칼슘 채널 블로커, 즉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젬을 동시 투여해야 되겠습니다. 기저의 ECG를 확인하고 그리고 1, 2주 후부터 팔로우할 때 심전도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가지 심전도인데요. 65세 남자 환자이고 파록시멀 AFib로 플래케나이드 100mg BID를 투여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두근거리고 혈압이 떨어져서 왔는데 이렇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전도가 보이면 일단은 VT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기록에 환자 히스토리에 있어서 파록시널 AFib이 있었고 플래케나이드라는 원시 드럭을 투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VT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환자의 심전도는 에이트리얼 플러터 심전도고 원투원 AV 컨덕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와이드 QRS가 보이느냐인데요. 원시 드럭은 약 자체가 유즈 디펜던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듐 채널에 이제 바인딩하는 약제인데요. 하트레이트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약제에 붙어서 떨어지는 그 시간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약제 효과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QRS 와이드닝을 만들고 따라서 에이트리얼 플러터 원투원 컨덕션이 되면 하트레이트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QRS가 와이드닝 돼서 마치 심실 빈맥과 같은 심전도를 보여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VT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 드럭을 투약할 때는 항상 AV 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동시 투약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메다론입니다. 아메다론은 초반에 용량을 로딩하는 의미에서 200mg 하루 3번, 4주 정도 투여하고 이후에는 200mg 하루 1번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반 로딩 도수가 이것도 역시 동양인에서는 조금 과한 용량일 수 있기 때문에 200mg BID로 한 4주 투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항부정맥주 중에서는 가장 이펙티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RCT가 많지는 않은데요. 소탈롤과 드로네다론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AF 비커를 더 낮추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 ventricular rate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 투여했을 때 AFib 환자에서 레이트 컨트롤 역할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심부전 환자에서도 세이프하게 투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이나 디지탈리스를 동시 투여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 용량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즉 아메다론과 와파린, 또 아메다론과 디지탈리스가 상호작용을 해서 와파린과 디지탈리스의 드럭 레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용량을 감량하는 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틴과 동시 투여하면 마이오패스의 리스크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메다론은 리버, 렁, 그리고 사이로이드 톡시시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 간격, 보통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달 슬로잉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ventricular rate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레이트 컨트롤 약제로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QT 프롤롱게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QT 프롤롱게이션 때문에 톨세드빵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다만 QT 프롤롱게이션을 드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이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메다론을 사용할 때 톨세드빵의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항상 그 심전도를 팔로우하면서 QT 인터벌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QT 인터벌이 500ms 이상 증가됐을 경우에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약할 때 베이스라인으로 심전도를 찍고 그리고 4주 후에 팔로우 해야 되겠습니다. 오버트 하이퍼사이로이즘 환자에서는 투약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익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항상 퍼스트 라인보다는 세컨 라인으로 고려해야 될 약제가 아메다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약제는 항부정맥제 중에 하나는 드로네다론입니다. 이 약제는 400mg BID로 픽스 도즈 드럭이 되겠고요. 아메다론 약제보다는 조금 리듬 컨트롤에 있어서 레스 이펙티브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익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는 이제 파록시즈말 또는 퍼센트 AFib 플러터 환자에서 카디오베스큘라 하스피탈라이제이션과 데스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테나라고 하는 이제 RCT가 되겠는데요.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굉장히 그 세이프티에 대한 그 입증이 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decompensated heart failure 또는 permanent heart failure, permanent AFib 환자에서 투여됐을 때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팔라스 연구인데요. 이런 결과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에서 paroxysmal AFib 환자에서 투여될 수는 있겠지만 decompensated heart failure 또는 HFrEF 환자에서는 투여를 하면 안 되겠고 또 permanent AFib 환자에서도 지양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QT를 증가시키는 약제와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이토크롬 P3A4 이니비터인 베라파밀과 딜티아젬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신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나비가트란 즉 프라닥사와 같이 쓰는 것은 금기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로네다론도 아뮤다론과 마찬가지로 디곡신과 함께 사용했을 때 디곡신의 시름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네다론 자체가 레이트 롤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디탈리스나 베타블로커랑 같이 사용했을 때 항상 베타블로커 디탈리스 용량을 감량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여서 QT 간격이 500ms 이상 증가하든지 베이스라인 대비 60ms 이상 증가하면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약제 투여했을 때 초반에 크레아틴이 조금 오를 수 있는데요. 이는 신기능이 감소한 게 아니라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감소시켜서 약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심전도를 촬영하고요. 4주 후에 팔로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약제는 소탈롤이 되겠습니다. 80mg에서 160mg BID로 투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약제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안티어리스믹 드럭 클래스 3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160mg 이상, 즉 80mg BID 이상 투여했을 때 항부정맥제 클래스 3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알이 40mg이기 때문에 2T BID 이상 투여했을 때 항부정맥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제가 항상 세이프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여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된 환자, LVH 환자, QT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하이포칼레미아나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르사드방 위험이 항상 있는데요. 2%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서 QT 프롤롱게이션이 있을 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드로네다론, 아뮤다론과 마찬가지로 500ms 이상 증가하면 중단해야 되겠고 베이스라인 대비 60ms 이상 증가했을 때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타시움 채널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할 경우에 이 소탈롤의 용량이 농도가 증가할 수가 있고 벤트리클 프로아리스미아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옵저베이션 데이터 또는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에서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데이터도 있고 또는 내셔널와이드 리지스트리 어널리시스나 RCT에서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세이프티 이슈에 대한 게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소탈롤이 AP의 리듬 컨트롤에 있어서는 세컨 라인 세러피로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스라인 심전도를 해야 되고요. 하루 후에 그리고 1, 2주 후에 팔로우업을 해서 QT 프롤롱게이션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각 약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심방세동 환자에서 카디오 버전이 된 후에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부정맥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이제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되겠고 환자의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심장 초음파로 파악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환자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기저심질환이 없거나 아주 미니멀한 경우에는 드로네다론, 플레케나이드, 프로파페논을 1차 선택 약제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나 헤펙 또는 시그니피컨트 발뷸러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아뮤다론이나 드로네다론이 퍼스트 초이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환자의 LV 펑션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이다. 그러면 아뮤다론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부정맥제 투약함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극도저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부정맥제를 투여할 때는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 이런 약제 프로아리스미아 또는 올곤 톡시시티를 항상 고려하고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는 심전도가 가장 기본적인데요. 베이스라인을 찍고 그리고 적절한 간격으로 팔로우를 해서 QRS 듀레이션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QT 인터벌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유의하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약제 감량 또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항부정맥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